스칼라 곱이랑 뭘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냐면 자 보시죠. 실제로 벡터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벡터가 방향도 다르죠. 실제 크기도 다를 겁니다. 그러면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면 뭐를 일치시키냐면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시점이 겹치게 만들어줘요. 자, 이 비벡터와 이 비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무조건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만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보시죠. 그러면 요렇게 와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적이란 뭐냐? 벡터의 내적이란 뭐냐? 이 벡터 방향을 없앨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없애냐? 절대값. 얘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씌웁니다. 내립니다. 그러면 잘 봐요. 잘 보세요. 이 B라는 벡터는 사실 두 벡터의 합이죠. 방향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B라는 벡터는요.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의 합이냐면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의 합입니다. 네. 두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요. 이 B라는 벡터는 이 A라는 벡터랑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이 B 벡터의 벡터 크기 중에 성분 중에 이 A 벡터랑 같은 평행한 크기를 갖는 값만 냅두고요. 나머지 값을 갖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요. 이거를 뭐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기 중학교 3학년 여기 다 나왔죠. 검정고시 출신 없죠. 맞습니까? 자 보시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얘를 밀어요. 몇 뉴턴의 힘으로 밀 거냐면 3뉴턴의 힘으로 얘를 밀었을 때 이게 2m 이동했다 칩시다. 우리는 얼마의 1을 한 겁니까? 6줄의 1을 한 거죠. 네. 기억합니까? 네. 이게 바로 뭐냐? 내적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B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얘를 밀어. 움직여? 안 움직이지. 나는 힘을 줬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얘는 그러면 내가 1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1 안 한 거죠.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방향이 움직이지 않았죠. 네. 그럼 얘는 나는 1을 한 게 아닙니다. 벡터의 내적도 동일합니다. 내가 얘를 밀었어. 힘을 줬어. 그 벡터의 크기가 0이야. 그러면 걔는 벡터 값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또 돌려서요. 내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어떤 물체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물체를 움직일 때는요. 내가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위로 힘을 작용했어. 근데 이 미친 게 오른쪽으로 가. 나는 얘한테 1을 해준 거냐? 1 해준 거 아니지. 네. 맞아요? 그 1이라는 건 W는 FS 기억합니까? 힘과 이동거리였죠. 이게 바로 사실 내적이랑 동일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B라는 벡터를 분해를 해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가 있었을 텐데요. 그 A라는 벡터와 동일한 방향을 갖는 쪽에 이 값을요. 이 A랑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적이에요. 얘는 어디로 가죠? 내가 그랬죠. 1을 해준 게 아니라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즉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니까 두 개의 방향을 없애버려야죠. 그 방향을 없애는 방법은요. 한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오케이? 두 벡터의 합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한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원래 다른 벡터랑 같은 평행한 크기를 갖는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결론만 보죠. 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그러면요. 자 보시죠. 이 벡터에서 방향을 없애는 방법은 뭐죠? 절대값을 씌우면요. 얘는 뭘 뜻합니까? 크기를 뜻합니다. 방향을 지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B벡터의 값이 크기가 절대값 B죠. 얘로 가는 방법은요. B벡터 크기에 코사인 세터를 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만큼의 그 값이 되는 거죠. 그거 곱하기
이 A라는 벡터를 잘 보십시오. 얘는 방향도 갖고 있고 크기도 갖고 있죠. 누굴 없애줘야 합니까? 방향을 없애줘야 되죠.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예쁘게 쓰기 어떻게 쓴 거냐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준 게 바로 벡터의 내적, 두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적을 표현해 줍니다. 쌤 이거 곱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벡터에서 이렇게 곱하기를 쓰는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는 보지 못하지만 대학교 때 외적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곱하기 형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고등학교 내에서는요. 자, 벡터의 내적이란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벡터의 스칼라 곱이고요. 됐습니까? 벡터의 스칼라 곱이고요. 그 벡터의 스칼라 곱을 구하는 방법은 한 벡터를 기준으로 그 벡터 또 다른 벡터 하나를 분해를 통해서 그 방향이 똑같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나머지 성분은 버려버리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벡터의 내적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왜 기하 벡터를요 3학년 때 배우는 거냐? 왜 고2 때 미적분 2 하고 나서 또 기하 벡터를 배우는 거냐? 바로 이런 식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A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그 A 벡터의 크기는 3이랍니다. 또 B 벡터가 있었을 때요. 그 B 벡터의 크기는 2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60도는 너무 초딩틱하니까 뭘로 바꿀까요? 3분의 파이로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이다? 3분의 파이다. 그랬을 때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두 벡터의 크기에 맞아요?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죠. 맞춰서 써보면요. A 벡터는요 3, B 벡터는요 2, 코사인 30도는요 60도는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벡터의 내적을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값은요. 기억, 니은, 디귿 비율에 다음 중 벡터 값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벡터 값 아닙니다. 내적하면 뭘로 바뀌어요? 스칼라 값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벡터의 내적을 하고 나면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는 말 뜻의 내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벡터의 내적을 하면 그 결과는 항상 뭘로 주어진다? 스칼라 값으로 주어진답니다. 저렇게 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벡터 값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를 보여줄게요. 이거 됐어요? 자, 다른 문제를 보여주면 여기다가 그대로 할게요. 오케이? 네. 자, AB 각의 크기를 모른대요. 근데 내적값이 3이랍니다. 내적값이 3이래요. 결과는요? 각은 몇 도예요? 3분의 파이로 거꾸로 차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쓰면 돼요? 다시 이거 내적값씩 써주고요.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죠. 그게 3이라죠. 얘만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 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이 말 알겠습니까? 어때요? 나올 수 있는 문제 두 개입니다. 내적값을 구하여라 아니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둘 중에 하나죠.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됐어요? 혼자 해야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니네 중학생 아니니까 쌤 이 정도 설명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넘깁니다. 알겠죠? 자, 보시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니네 기하 벡터 진도 다 나갔자 학교에서. 너네 어디 나가니? 어? 저 부분
성분 나가고 있어? 벡터의 성분? 오케이. 선생님 잘 모를 거고. 너네는 어디 나가? 민우야? 둘 다 모르네요. 민서야, 너네 기백 어디 나가 지금? 매저 끝났어? 그럼 평면운동이야? 아니 란조랑 민우는 매저? 오케이. 땡큐. 잘한다. 자,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원래 벡터에서 내분, 외분이 의미가 있었나요? 그냥 원래 벡터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죠. 벡터 내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넘어가면서 설명이 가능해진 겁니까? 위치 벡터로 넘어가면서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자, 위치 벡터라는 건 뭐였었습니까? 점. 그렇죠. 시점을 얼마로 맞추고요? 시점을 0,0. 0,0으로 맞추고요. 됐습니까? 종점을 그 벡터의 값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시죠. 이런 게 위치 벡터입니다. 자, A 벡터가요 2,3이라고 써 있었다면 이거는 시점 0,0에서 2,3을 종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를 말하는 걸 위치 벡터라고 해요. 오케이? 자, 위치 벡터는요 시점은 무조건 어디예요? 0,0입니다. 그 종점 끝나는 점만 뭘로 표시하면 됩니까? 그 좌표 평면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 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요? 됐습니까? 자, 보시죠. 자, 위치 벡터라는 걸, 즉 A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 1,3이라고 주어지고요. 됐습니까? 네. B 벡터라는 게 4,5. 싫어 새끼야. 4,7. 혼자 놀아야지. 이렇게 써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이 무언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들어보시죠.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벡터의 크기를 생각할 거고요. 그 두 벡터에 대해서 내적값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 내적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 한번 봐봅시다. 자, 보시죠. 그 이루는 각의 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칼라 곱이에요. 오케이? 자, 보시죠. 이 벡터의 내적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 A 벡터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네. 자, 시점은 항상 어디로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0,0으로 일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콤마 몇으로 간다고요? 1,3으로 간다고요. 이게 바로 저 A라는 벡터입니다. 네. 크기를 구하면요.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검정고시를 준비해 보세요. 자,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결론은 2겠죠. 이거 크기 2짜리입니다. A 벡터 크기 몇이라고요? 2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다음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는요. 이거 눈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사람 새끼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크기 1짜리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여기 60도죠. 그쵸? 1대 루트 3대 2 정도는 다 알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를 써볼 겁니다. 잘 보시죠. 계산하면요.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 딱 1이죠. 네. 자, 이게 일반적인 벡터에 대한 내적 계산이죠. 네. 언제는요? 펜터야. 봐요. 자, 자작해서 보니까 나 도사 생겼지. 자, 봐요. 두 벡터의 내적을요. 저렇게 위치 벡터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게 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랑 얘랑 곱하면요. 1이죠. 더하기 0. 루트 3 곱하기 0 하면요. 0. 1. 0이 돼서 1이죠. 같아집니다. 오케이? 위치 벡터로 표현이 돼 있을 때는요.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훨씬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돼요? 네. 지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요? 이게 전부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요.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당연히 같이 해볼 거긴 하지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필요로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본 문제를 풀다가
수능 기출 문제를 자히스토리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때요? 절망의 벽에 부닥치죠. 그거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벡터의 내적이란 자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쭉쭉쭉 풀어나갈 겁니다. 근데 얘가 좀 이따가 설명을 안 하고 일단 넘기는 게 하나가 있긴 할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벡터의 내적이란 벡터를 뭐 한 거다? 스칼라 곱한 거다. 그러면 그 결과 내적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스칼라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게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벡터의 내적을 하는 계산하는 방법에 내적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아까 전에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요. 방금 전에 좌표 평면, 즉 뭘로 주어졌을 때요? 위치 벡터로 주어졌을 때 그 위치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치 벡터로 주어진 상태에서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방금 전에 했었죠.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주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내적 값이다 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자, 하다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1, 2번은요. 세 번째 거는요. 자, 내적을 하면요. 내가 설명 안 하고 넘긴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 자히스토리 문제는 다 이렇게 풀려요. 보시죠. 어떻게 푸냐면요. 평행 이동을 한 다음 시점을 일치시켜서 오케이? 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아까 전에 이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는 걸 시점 일치시킨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긋죠. 이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더 길다면 길게 해주면 되고요. 시점 일치, 평행이동 시점 일치, 내적값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당연히 그 시점 일치해서 내적값을 구하는 건 결국엔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틀릴 게 없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시죠. 이거 곧 설명합니다. 세 번째 건 곧 설명해요. 실제로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1번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거 좌표 평면에서 내적값이 위치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해하겠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적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하나의 벡터로 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시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벡터의 합 형태로 줄 때가 있습니다. 합이 됐든 차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자, 보시죠. 이거 전개, 곱셈 공식의 전개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단 곱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적입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또 이렇게요. 됐습니까? 또 이렇게요.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각각의 내적값을 구해서 계산해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 말 알아듣겠죠? 됐어요? 이해해요? 자,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계산하는 요령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벡터의 내적은 뭐가 성립한다? 전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벡터의 연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딱 두 개 끝났습니다. 보세요. A 벡터를 자기 같은 A 벡터로 쓰잖아요. 그죠? 두 벡터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같아요. 방향도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건 내적이 뭐야? 그냥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했는데 이미 방향 자체가 의미가 없지. 크기만 몇 번 곱해집니까? 두 번 곱해지는 꼴 아니에요? 네. 코사인 0도는 얼마라고 하죠 우리? 1. 1이라고 하잖아요. 얘 1이 아니에요? 이 뜻이겠죠. 맞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벡터의 제곱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값의 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센스가 있는 친구들에게 센스를 확인해 보죠.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수배. 저거 두 개 해가지고 내적하는 거. 그렇죠. 얘들아 지금 졸리지? 네. 졸리지? 그리고 자 이거 맞아요? 네. 똑같은 걸 두 번 했더니 뭐예요? 크기만 잡아서 제곱해준 것이라고요.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곱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너무 졸려하는군요. 내가 선이야, 네가 안 오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단다. 혹시 아니? 이 모의고사 시험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십니까? 크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게요? 여기 막 모의고사에 필체 확인하는 거 있죠? 뭔지 알아요? 설마 그걸 써서 따라. 너의 인지 이런 거요? 어? 아니면 그거 따라서 필체 쓰는 거 있잖아.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써줄 겁니다. 생긴 게 후졌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왜? 왜요? 왜요? 꼭 공부해. 네, 두 명이라서요. 세 명이네요. 나 이제 졸리지? 그러면 진짜 간단해. 딱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봐. 아니 더 뒤로. 왜? 이 새끼야. 네 표보자 이 새끼야. 대희야, 네? 괜찮아. 너 일요일 날 올 거냐 10시 반에? 아, 네. 안 오면 아빠 전화해도 되냐? 아마 그때 교회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문자 드려도 되냐? 안 되냐? 아, 되게 좋아요. 알았어. 오케이. 살려줄게. 자, 보죠. 안주야, 딱 2달만 일요일 날 와보면 안 되냐? 그 지난주에도 똑같은 데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데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데다. 나 너 지금 12월 달 이후로, 1월 달 이후로 너를 본 적이 2번밖에 없어. 남들은 16번 시험 보는 동안. 자, 하죠. 자, 잠 깨요. 자, 안 깨면 거울 한 번씩 보세요. 자, 잠 깨자. 안 돼요. 안아. 자, 잠 깨라잉. 야, 이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새끼니까요. 그쵸? 다 이해합니까? 야, 모르면 윙크를 하세요. 내가 쌍욕을 해줄게요. 빨리. 다 알아? 개새끼야! 윙크하지 마. 자. 됐습니까? 이거 벡터 연산에 제곱은 없습니다. 네. 그 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값 내적을 같은 값을 내적해 준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네. 같은 값을 2번 내적해야 내적이 나온다. 아니 제곱이 나온다. 제곱 따위는 없습니다. 네. 연산 법칙의 제곱 따위는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해요. 중요해서죠. 돼서요? 나한테 윙크하는 거야? 졸려서 그런 거야? 윙크하는 거야? 안 되겠다. 어디 갔냐? 아, 네가 없어서 저는구나. 그러면 새로운 메뉴로 한번 도전하자.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요. 알겠지? 내일 먹으면 되잖아. 자, 보죠. 자, 이거 보죠. 이제 내적에서 연산의 계산 하나만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쌤이 뭔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이 물체를 내가 이걸 들었는데 나는 힘을 위로 줬는데 이 새끼가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이 새끼한테 1을 해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여야 1을 해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상식적으로요. 내적이랑 1의 양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두 개가 수직이라고요. 그러면 두 개의 내적을 하잖아요. 벡터가 수직일 때 두 개 내적하면 어떻게 되게요? 0. 0 나옵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를 졸라 열심히 구해냈어요. 하지만 코사인 90은 0이었어. 정말 물거품이죠 다. 그냥 내적의 값은 0이다라고.
벡터가 수직일 때 내적의 값은 0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네. 이해하겠습니까? 네. 왜요? 1의 양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요. 다시요. 자, 내적의 연산, 내적의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아, 씨발 언제 끝나. 그치? 아, 페이스북에 써야지. 자, 봐요. 아, 오늘 선생님이 늦게 끝냈다. 졸려 뒤질 것 같은데. 자, 보죠. 보겠습니다. 봐요. 벡터의 내적을 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 이렇게요. A 벡터, B 벡터에서 누구를 까버린 겁니까? 크기를 까버린 거죠. 아, 방향을 까버린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줌으로써 A 벡터랑 같은 방향의 크기로 벡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벡터의 내적이랑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니까 그 결과값이 뭘로 나오겠군요?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요. 자, 이 말 이해해요?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봐요.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되는 벡터에서 내적은요. 각 성분끼리 어떻게 주고요? 곱해주고 더해준다고요. 그게 바로 내적의 값이라고요. 됐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보통 내적이란 도형에서의 두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구하라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시점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점 일치시켜주고 뭐 하라고요? 정사형으로 내적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아직 더 필요하고요. 일단 수능은 다 이렇게 풀고 기본 내용이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보여준대요. 일단 봅시다. 벡터의 연산에서 내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의하면 되지만 이거는요 곱하기 값이 아닙니다. 내적 값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부호의 연산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요. 알겠어요? 벡터의 연산 중에 내적 중에 절대로 제곱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같은 벡터가 두 번 내적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루면요 그럼요. 내적 값은 0이 된다라는 게 내적의 연산의 전부예요. 카시 끝났다. 보죠. 그러면 자 이거 이해하죠? 내적 봅시다. 같이 문제를 좀 볼게요. 야 혹시 민호야 너 란주의 과거를 아니? 대박. 나 란주 과거 알아? 당황했다. 저 새끼 안 해? 란주 너 안 일어나면 과거 캔다 내가. 란주 기봐요. 뭐라고? 안 걷고 서열 1순위. 진짜? 저 피어싱 귀걸이가 많을수록 서열이 높아지는 거야? 원주민 같지. 원주민. 그 원주민. 자 보죠. 란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겠지? 힘들어져. 지금 민호야 잘 봐봐. 란주 제일 괴롭힌 애가 누군지. 쌤 파란 옷인데? 스탠다드. 파란티. 봐요. 자, 161쪽에 보기 1번 설명할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몇 짜리고요? 2짜리인 OAB가요. 자, 이거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봅시다. OAB가 뭘 이룬다고요? 삼각형, 정사각형을 이룬다고요. 자, H는요. 뭘 이뤄요? 수직. H는 이렇게 된다고요. A, B의 수선의 딱 중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시죠. 자 봅시다. 아까 전에 곱셈이분법 있었는데 너 있었으면 목셈이분법 얘기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없더라. 자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짜리죠. 네. 자 생각해 봅니다. 여기 봐요. 사실 벡터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했죠. 네. 그냥 벡터는요. 근데 뭐를 하면서 그 내분점, 외분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위치 벡터를 하면서 내분점, 외분점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죠. 왜요? 원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점의 종점을 잡으면 그거 자체에 내분점, 외분점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죠. OA